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시한과 함께 추가 도발을 시사하는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또 진전 없는 비핵화 협상에 실망감을 표출했다는 해석 등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저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크게 세 가지로 답했습니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He definitely likes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Bu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ll see what happens. 두 번째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It said he will denuclearize. That's what it said. I hope he lives up to the agreement.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력 사용 가능성입니다. Now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we've ever ha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김 위원장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경고 담화 등에 따른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hich means that we should begin to prepare our contingencies and calibrate to some sort of step up in North Korean activity in the new year, perhaps on or around Kim Jong-un's January 8th birthday. 또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 없는 협상과 북한 태도에 대한 실망감 표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What the president is saying is he's invested heavily in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he's saying, let's move on this. Let's sit down and let's, lead negotiators discuss the issues.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일종의 경고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rying to say, look, I'm building this good relationship with this guy, but if we have to use our military, I'm always ready to do that.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이후 협상을 위한 평화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미북 간 긴장 고조라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일주일 사이 이 한반도 상공의 특수 정찰기를 모두 8차례 전개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감행한 북한의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3일 트위터를 통해 미 해군의 P-3C 초계기가 한반도 22,000피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2일에도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U와 EHC가 같은 날 출격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도 미 공군 정찰기 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달 들어 3일 연속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8차례 실시된 작전 때마다 미국 공군과 해군의 7개 기종 특수정찰기가 종류대로 투입된 것으로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EHC 조인트 스타트는 지상 목표물 감시가 주목적으로 이동식 발사대 등 지상 6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RC-135U와 RC-135W 리벳 조인트 기종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신호와 통신 정보 수집을 주 임무로 수행합니다. 전문가들은 미 군 당국의 정확한 발표는 없지만 연말을 앞두고 북한군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is could quite easily be the case of U.S. aircraft trying to monitor the beginning of the North Korean winter training to see what is going on, especially since Kim Jong-un has threatened a pattern of escalating provocations over the coming months.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미군의 활동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m sure that if we had indications of a test that we would deploy assets to do that. I don't have any knowledge of that, but that is a logical analysis.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들은 사실상 북한 전역의 지상 30cm 물체 크기까지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한 대가 이달 중순 한국에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어떤 다른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요 수출입 항구인 남포항에 과거와 달리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석탄 항구 등을 보면 여전히 제재 위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북한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입니다. 컨테이너가 가득한 항구 옆으로 80에서 90m 길이의 대형 선박 2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5일 전 위성 사진에선 포착되지 않던 이들 선박들은 3일자 위성 사진에선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제재 직후 한산한 모습을 보였던 북한의 주요 수출입 통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야적장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의 비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컨테이너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석탄 항구도 활발합니다. 컨테이너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탄 항구의 지난달 28일 위성 사진에는 17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선박은 며칠 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1월 한 달 동안 석탄 항구에 정박한 선박만 최소 10척에 이르는데 선박들은 2-3일간 같은 지점에 머문 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도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어 제재 대상인 석탄의 불법적 수출과 유류 취득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 최근 북한은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거브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미국 우방과 경쟁국 14개 나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56%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8월 조사 때와 비교해 5%포인트 늘었고 북한의 비우호적이라는 응답도 22%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 무력 사용 등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84%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등의 제조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이란, 북한, 시리아 확산 금지법에 따라 이들 무기와 제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러시아 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3일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미국의 러시아 정책의 미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이비드 헤일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대화를 유지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국익에 부합할 때 러시아와의 관여를 지지한다며 미국은 북한 외에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와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 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왕이 부장은 이틀 일정으로 4일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방한 기간 이달 말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회담 주요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외교수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올해 인도주의 위기 수준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심각하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 기구 ACAPS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비율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수준을 5점 만점에 4.1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민 2,550만 명 모두 인도주의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 43%인 1,090만 명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인도주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시리아가 꼽혔고 이어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북한과 수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